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코올 의존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코올 의존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를 위해서 한림대학교 이상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 분들께 교수님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알코올 상담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알코올 문제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료실이 아니라 또 영상으로도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회복이라서 뭔가 희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또 즐겁고 또 편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일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흔하게 듣는 질문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난 마음만 먹으면 회복될 수 있어. 단주할 수 있어. 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은 술을 마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인 경우는 뭐 60, 70% 이상 굉장히 많은 술을 드시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마시는 술의 문제가 이제 크게 되진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절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주를 하면 보통 뭐 일주일에 2번 이하 또는 뭐 한 번 마실 때 소주 한 병 이하 정도로 마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별로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절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금주를 해야지요. 이제 뭐 몸이 아프다거나 임신했다거나, 이제 금주라 하면 아직까지는 본인의 의지로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건강하게 맑은 정신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의존자거나 중독인 경우에는요, 단주를 해야 되는데, 그 단주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고자 하는, 단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단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끊는 것은 자신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참 단주 모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독이나 의존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어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의지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의지는 치료받겠다는 의지, 내가 단주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주라거나 술을 끊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모임이나 또는 치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단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술을 끊겠다라고 할 때는 이 의지의 문제를 술을 조절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먹지 않고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의지는 내가 오늘 AA 모임에, 내가 오늘 단주 모임에 오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환자분이, 회원분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다시는 술 마시지 않도록 입원 치료를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원 치료라는 거는 회복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급성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모든 환자분이 회복 과정에서 꼭 입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도 보면 입원 치료나 이런 거 없이 센터에 오시고 단주 모임에 적극적으로 아주 꾸준히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단주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입원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단주라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만들지만
입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고 또는 단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주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말고도 그 외에 다른 많은 어떤 생활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 자체만으로는 단주 치료의 어떤 모든 것이다, 또는 입원 치료를 통해서 다시는 술 마시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나 이 중독되는 과정과 회복이 되는 과정을 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독되는 과정에는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냥 좋아서 하죠. 뭐 즐겁기도 하고, 또 뭐 이 분위기도 좋고, 이제 그런 분위기나 즐거움 또는 이제 좋아함을 반복하다 보면, 하고 싶잖아요. 정말로 이제 그냥 단순히,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갈망하죠. 너무너무 하고 싶고, 또 너무 그 상황을 다시 재반복, 경험하고 싶고. 근데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면 우리 뇌에서는, 또 우리 생활에서는 학습됩니다. 그 자체가. 그 습관화되는 거죠. 그 습관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습관의 고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습관의 고리가 중독이라는 걸로 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중독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 회복이 되는 과정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독된 이 습관의 고리는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하면,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굳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습관처럼. 알코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고리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더 많은 에너지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처음 그 회복되는 과정의 처음 시작은 이런 만들어진 고리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죠. 이 뇌에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손을 쓸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왼손이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먼저 가고, 예를 들면 놀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왼손이 먼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거는요 습관이거든요. 이건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데는 안 바꾸려는 저항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왜 바꿔? 나 지금 힘들지 않은데. 그래서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바꾸려고 하는 저항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습관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고, 너의 미래에도, 네 지금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 문제가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겠죠. 나는 변하긴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문제야. 지금 제 환자 한 분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이고 그걸 다 시인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이제는 안 마실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부인이 바뀐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제는 안 바뀔 거예요. 전 이사 가니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의 변화는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인과 수용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들여다보게 되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성찰하게 되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자기한테 기쁨이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그만 거라도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런 감사가 이제 행동을 또는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주 생활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와 또는 그걸 통한 자기의 삶의 변화를 통한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느끼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단주 생활이 고착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의지를 꼭 회복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정말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지, 내가 지금이 거기에 선택의 길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환자분들이 깨닫게 되는지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책과 또는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의 의지가 시작될 수 있는가?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정말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 바닥을 쳐야지. 두 번째는 이제 소중한 사람의 말 한마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이제 딸아이가 4살 정도 되는 딸아이가 아빠가 술 먹고 그 다음날 밤새 술 먹고 이제 엄마는 출근을 하시고 이제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힘드니까 딸아이가 이제 냉장고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 소주 한 병을 이렇게 잔이랑 갖고 와서 아빠한테 아빠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가 술이라서 아빠 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딸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해주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올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센터에 오시기 시작하고 단주하신 이런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많은 가족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죠. 뭐 질타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어느 순간 정말 자기 가슴에 딱 꽂히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그런 계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제 또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득 깨달은 현재 자신의 모습은 술 계속 마시는 반복적인 이 모습 또 이런 중독된 행동들을 하다가도 어떤 순간 문득 이게 정말 괜찮은 삶인가? 나는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냐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제 환자분은 두 번째 이제 당혹스럽고 놀랄만한 상황의 경험도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요. 저희 지금 저한테 오는 환자분은 3년 단주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제 춘천 시내 배추밭에 배추밭이 아니고 이제 배추를 팔려고 쌓아놓은 시장의 배추 더미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꽤 괜찮은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배추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침이니까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제 속옷만 입고 그래서 누워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동안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문득 내가 이 삶이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50인데 50이었습니다. 50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산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 내 삶이 어떨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자각을 하시는 이런 계기가 됐었고요. 이제 음주와 관련된 건강 문제나 염려들. 참 이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자체가 변화의 의지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흔해서 별로 어떤 이런 각성을 못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도 입원한, 내과에 입원한 그런 많은 알코올 관련된 간질환이나 또 다른 질환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내과 치료받고요. 더 이상 이제 안 마실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내과적으로나 무슨 다른 과적으로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서 이제 뭔가 단주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타인과의 문제 발생은 이제 법적으로나 경제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정말로 크게, 예를 들어서, 술 문제로 인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지금, 구탈한 저희 환자분들, 입원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구속된 상황 이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들어오긴 했지만 문제는 그것도 역시 내가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변화된 시기인 건 맞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과음을 하기 시작해서 중독이 되기까지는 남성인 경우는 7.5년 정도로 잡거든요. 여자인 경우는 4년 정도로 잡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복되기까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그 금단 증상의 회복부터 뭐 이런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지금 당장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보통 한 2에서 3년. 그다음에 이제 생활 방식의 문제까지 극복하는 거죠. 단주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생활을 하는 거는 한 8년에서 10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단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복 과정을 돕는 치료 과정에서도 보면 이 단계에 따라서 조금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전환기에서는 이걸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안정화 단계라는 건 금단 증상이나 이런 다른 시적인 문제에 대해서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금단 증상을 잘 치료해주고 또는 다른 어떤 위기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들, 조기 회복 단계에서는 술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걸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기 회복 단계에서는 술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또는 균형 잡힌 생활, 가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후기 회복 단계에서는 갖고 있는 이런 주변 환경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회복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게 하는 문제들, 유지 단계는 이런 조금 더 성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치료 이전 단계나 안정화 단계는 아직 근데 위험스럽죠. 아직 그 치료 회복의 과정에 들어오진 아직 않은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술이 없는 생활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이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건 이제 초기 회복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기 회복, 후기 회복, 유지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성공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만 마시고 내가 내일은 안 마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 달만 마시자. 이번 달만 마시자는 거는 저는 더 많이 들은 건 오늘만 마시고요. 내 다음부터는 안 마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주 동안, 외래인 경우는 저 외래오는 일주 동안만 마시지 말고 한번 와보십시다. 이렇게 환자를 반대로 설득을 하면 그 일주 동안은 잘 참고 오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동기를 조금 더 강조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패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줄이죠. 일주일은 마시지 말자. 이것도 역시 당연히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와 다시 그 결심과를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오늘만 마시자. 이거 역시도 실패합니다. 거꾸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만 마시지 말자.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패배를 인정해야죠. 자기 스스로는 앞에 놓인 술을 안 마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매일 100대 0으로 지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축구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바뀔 수는 없죠. 100대 0으로 내가 진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적어도 90대 0으로 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 자각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중독자인 거를 깨달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죠. 안정화 단계는 이제 자기가 그런지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어떤 금단 증상이나 다른 부분들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말 단주를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진행시켜 나간다거나, 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불안한 감정을 좀 처리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술이 생각나는 어떤 이런 환경들을 피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환경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통제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하죠. 술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회복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복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단주 모임 어디가 있고 내가 그거는 가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짜여진 회복 프로그램에 있고 그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술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힘이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 것, 어떤 AA 모임에 가는 것, 어떤 치료적 환경에 내가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된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주변 또 자원이 있으니까요. 뭐 알코올 센터를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외래를 갈 수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야 다른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자기 나름대로 잘 틀을 만드시고 그걸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기 회복 단계에서는 이제 생활 방식이 변해야 되겠죠. 조금씩. 단순히 술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을 좀 바꾸고 긍정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를 갖는다거나 어떤 조금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또는 꾸준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식사를 이렇게 세 끼를 꼬박꼬박 주무시는 거를 일정하게 하는 것, 그런 걸 잘 얘기를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이 삶이 생활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규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기 회복 단계에서는 회복 프로그램에 계속 진행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활동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적 중기 회복 단계까지는 이전까지도 그렇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겠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냥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이나 영양 섭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기 회복기에 가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자긍심 또는 자존감도 굉장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후기 회복기까지 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가족 간의 문제나 또는 뭐 나름대로 난 아직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존감 좀 향상시켜 준다거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기 회복기에 가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변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런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런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런 관계들을 더 많이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했다면 지금은 좋은 부분들을 더 이렇게 쌓아나가는 부분들이 이런 단계가 진행되면서 아마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요. 유지 단계는 이제 지금 같은 회복 프로를 유지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활동들을 또 남을 돕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모임에도 계속 오시고 지금 이런 유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책을 사드리고 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AA 모임 책을 본인이 사가지고 그분들 처음 오시는 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이런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한테도 이 유지 단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행동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회복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조금씩 일정하게 계속 회복이 좋아지는. 되면 계속 좋아지면 참 좋은데요. 네, 좋지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생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실패하고 다시 또 회복이 됐다가 또 망가지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비록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시 노력을 하면 더 회복될 수 있고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꾸준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두 차례 재발을 하고 나면 아예 회복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네, 그렇죠. 아, 나는 술 못 맞습니다. 끊는 사람인가 보다 맞습니다. 해버리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재발을 여러 차례 하더라도 실제로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회복이나 재발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한번 5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솔직한 것 같아요. 자신한테 솔직하고 특히 자신한테 솔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은 그 중독자분들은 이렇게 내가 한 잔 마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면 나는 내일 또 안 마실 거니까 오늘만 마셨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내 배우자나 우리 가족분이나 우리 치료자분이 이것 때문에 걱정시킬 건 없어. 왜냐면 난 내일부터는 안 마실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솔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솔직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고 또 나는 어떻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변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변해야죠. 나는 술 마시지만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먹겠어. 마누라가 맨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안에서 변했을 때 부인도 변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자신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중독자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제는요, 절대로 안 마셔요. 절대로. 앞으로 제가 10년, 100년 절대로 안 마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하는 많은 약속들을 계속 실패한 거죠. 못 믿게 한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에 가장 강력한 거를 메시지를 전달해서 뭔가 좀 믿게 하고 싶지만 그건 반대죠.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극단적이라는 것보다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 크지 않은 자그마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차라리 죽겠다. 내가 술을 마시면 머리 깎고 들어가서 죽이 되겠다. 네, 이런 것들도 전부 극단적인 맞습니다. 사고군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뻔히 알고요. 그런 어떤 결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놓여있는 술을 안 마시는 것. 오늘 하루 안 마시는 거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제 본인이 아까 바닥친 얘기 했는데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여기서 뭘 더 하겠어요? 난 이제 끝이에요. 직장도 잃었죠. 간도 나쁘죠. 몸도 나쁘죠. 술도 계속 마시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술 먹고 죽을래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다 회복될 수 있지만 그 회복을 조금 더 오늘 하루 빨리 하는 것이
그분과 그분 가족분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략적으로 회복 유지 전략을 배우자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태도나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로 가더라도 어떻게 서울을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내가 단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월, 목은 어딜 가서 단주 모임에 가고 수요일 날에는 병원을 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누가 술을 권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좋겠고 만약에 내가 술 한 잔도 마셨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치료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대응할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난 다시는 술 안 마실 텐데 뭐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정말로 술을 마시게 되면 그때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정말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는 내가 회복되는 유지 단계에서의 방법들을 어떻게 단주 모임에는 뭐 어디 있고 어디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걸 자기 상황에 맞게 잘 구조화된 짜여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회복 과정 그리고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계획도 세워놓고 대비도 하고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인 분께서 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을 한편으로 감사한다. 내가 이 병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나는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치료에 대한 의지, 술 조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알코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